저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믿음으로 전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자기는 이제 현장적인 걸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전 목사님하고 있으면 전 목사님이 한 말을 데이터를 찾아야 돼, 나는. 스타일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이걸 다 찾아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설교할 때 정광훈 목사를 저주하면 뭐라 그랬죠? 욕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과연 정광훈 목사님을 저주해서 욕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가. 오늘 새벽에 그 인간이 찾아온 거야. 저를 찾아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전 목사님을 욕했는데 이런 벌을 받았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대.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전 목사님 집회하는 데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 쫓아다녔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돌고 있는 걸 봤다. 그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전 목사님이 아까 얘기할 때 나를 욕하면 저주받아. 그거 어떻게 알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근거를 찾아내거든요. 근데 절대로 전 목사님이 자유마을 총재를 맡아라. 나도 목회하거든요. 저도 목회를 해요. 거기다가 한국 전체에 세미나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제가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교재를 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유마을 운동을까지 하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난 빼줘. 나 목회해야 돼. 목회해야 돼. 그랬더니 나라 살리라고 오늘은 그냥 올려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우리 마을을 일을 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 마을을 우리 만부장이 조직을 한 게 아니고 만부장 보고 하려니까 사명을 띠고 못 하더라고, 조직을. 그 누구를 했냐면 국민의힘에 그 구의원으로 나왔다가 떨어진 인간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명단과 동네 주민들과 함께 교인들이 붙어서 조직을 다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그러면 만들면 가서 식사 대접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목사가 왜 와서 저러나 그리고 경계를 했다가 강의만 딱 10분만 지나가면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지난 주일날은 마을 대표들이 우리 교회에 다 등록했어. 난 이 자유마을 운동이요,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다. 이거를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라. 이게 남북통일도 이루어지지만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부흥운동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잠깐 얘기하는 거를, 마을에 가면 꼭 얘기하는 거를 제가 잠깐 얘기하고, 앞으로 목사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돼. 아니, 저들을 좌파는 사상교육을 하고 세뇌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이 보수단체들은 그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교육만 제대로 돌아가면 세상 다 이끌고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 입국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주장하는 게 있어요. 좀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서 나는 어디 가도 이걸 제일 먼저 거든요. 세 번째 줄 보면 이승만은 신앙과 애국을 결합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애국이요, 애국.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왜 신앙이 중요하냐?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말하면 숨찬 얘기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신론자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나도 그래서 난리를 한번 쳤거든요. 통합측 합동측이 이렇게 사인 받는다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한다고, 그래서 강단에서 내가 난리를 쳤어요. 그 전화도 걸었어요, 합동측 통합측 목사님들한테.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내가 교인들 휘저놓는다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되는 순간 1973년도에 베트남에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2달 후에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미군 철수하고 나서 2년 뒤에 월맹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50일 만에 월남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월남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기독교에서 이걸 반대하는 서명운동 한다고 하면 목사들이 눈이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찬성하겠다고 하는데 교인들도 그게 몰라. 종전협정 좋지 뭐 평화협정 좋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군 철수에 아주 변장수를 쓴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전 목사 이걸 외칠 때 나도 같이 외쳤지만 저분의 목소리는 크고 저의 목소리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들이 통합층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단은 철회했어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데도 뭐 시가 행진한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말해야 돼요. 끝 못하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마을 자유마을 운동은 뭐냐? 신앙과 애국이 결합해서 여기 보십시오. 복음으로 뭐라 그랬죠? 개화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애국전선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광화문 전 목사님 뭐 합니까? 전국을 다니며 성령운동 하는데 저도 부흥 강사입니다. 이번 주까지 부흥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와서 장 목사님 잘해요. 꼴값 떨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 시대에 사람을 모아놓는 건 정광호 목사를 쓰시는 거라고. 나는 그 불 위에 가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위에 가서 자기가 조금 뭐 올라간 줄 알고 꼴값을 떨다가 나가서 딴짓을 해요. 꼭 여러분 부목사가 옆에다가 교회 개척하는 거고 똑같아. 예? 이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애국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하고 이승만이는 책을 읽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원래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영국 사회의 변화에서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던져준 책이 있어요. 주니어 메소디즘 히스토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이 그 책을 읽으면서 영국을 이 경건주의 운동을 해서 노예 개혁을 하고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이런 못 사는 사람들 지주들을 이렇게 깨우치고 하는 이런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걸 읽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신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양반과 천민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우리나라 양반 천민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없었으면요 여기에 천민이 많았을 거예요. 1000분의 1이 양반이고 1000분의 999가 천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개혁했죠. 농지 개혁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개혁, 농지개혁 이런 거 다 하고 교육개혁을 해가지고 글 모르는 사람 그 당시에 88%가 글 몰랐는데 지금은 거의 1%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11년 만에 만 11년 만에 4%로 줄여놨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난 겁니까? 이게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과 복음으로 그리고 애국운동으로 나라를 바꾸는 거라고요. 아니 이런 좋은 사역을 왜 교회가 반대해야 되냐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반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사상전쟁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자유마을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일본 갔다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일본이 우리가 싸워서 일본 쫓아낸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싸워서 원자폭탄 2개 터뜨리는 바람에 일본 손들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려서 1945년 9월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주머니까지 뒤졌어. 주머니까지. 그래서 일반인은 1000엔 이상을 못 갖고 가게 했어요. 군인은 500엔 이상을 못 갖고 나가게 했어요. 완전히 일본 사람들을 거지돼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 약 5300개 넘게 있는 기업을
다 우리가 흡수해서 1948년 9월 달에 그걸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넘겨줬지 않습니까? 토지개혁할 때 그걸 가지고서 채권을 발부해서 기업을 갖게 해서 벽산그룹이든지, 여러분 오비 맥주도 다 일본 기업 거를 찾아온 거예요. 하이트 맥주도 마찬가지고, 조선철강도 마찬가지고, 벽산그룹 뭐 이런 뭐 많은 것들이 다 일본 기업이 스타트한 거 우리가 차지한 거고요. 그렇게 쫓아냈는데 지금 가서 그런 화해를 해야 되는데 과거만 바라보고 맨날 일본을 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 가가지고 김종필하고 협의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더 이상 돈 달라는 말 안 한다 그래가지고 3억 불을 우리한테 주고, 그 다음에 2억 불을 차관해주고,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3억을 빌려주고 7년 거치 13년 상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더 이상 돈 달라는 말 안 했는데 정권만 바뀌면 돈 달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우리 미래를 향해 가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갔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마을이 뭐로냐 이거요. 전 목사님 이제 후원해 줄 거라고 난 믿고 선포하는데 현수막 다 걸어야 돼. 기독자유당이 말이야, 이런 현수막을 다 걸어줘야 돼. 한 동네에 2개씩 걸어서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 화해한 거 잘했습니다, 이거 걸고 전 목사님 사인 받잖아? 1000만이 넘게 사인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맞잖아요. 맞아 틀려? 제가 8개 글을 써갖고 왔어, 전 목사님께 보여주려고. 이거 하면 사인 받내라고 고생할 거 없어. 잘했으니까 한일협정 한 거 잘했다. 저놈들 촛불 두고 또 기어 나온다고 발광을 떨어요. 아니, 전 목사님하고 붙어 있으면 제가 원래 말이 거칠어지더라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자유마을, 나는 15개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점심 사매고 다 강의했어요. 한 번도 제가 빠진 적 없어. 다 갔어. 여기 우리 만부장도 와 계신데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저를 조용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사람들 포섭하라고 나도 활동비를 줬지. 그랬더니 이분 가운데 어떤 분이 한 분은 50만 원 도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그 전 목사님 그러더라고, 주면 도로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 나도 지금 열심히 주고 있어.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나라 지금 마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면은요, 쫙 넘기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요, 요 오른쪽에 글씨를 보십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마을 운동이었거든요. 좌파들이 장악하면서 뭐라고 여기 딱 썼나고, 요 오른쪽에 보면 창립선언문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항하는 주체가 마을 운동이야. 여러분, 이게 서울 마을,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본딴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본딴 거예요. 자, 베네수엘라 걸 쭉 넘겨줘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 보면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1999년도에 14년 동안에 여기 제2의 지상 천국이라고 외쳤던 나라가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다가 망해서 거지 나라가 됐어요. 약 650명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650만 명 정도가, 그리고 3분의 1이 지금 굶어서 거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어디에다 이 전 정부가 어디를 모델로 삼은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에 바로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삼았어요. 자, 넘겨가지고 좀 보십시다.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제가 비교했어. 한번 보세요. 이들이 베네수엘라 실패한 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자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정주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주민자치가 행정주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가 200개에서 400개 가구로 했는데 우리는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완전히 중간 조직으로 돼가지고 완전 사회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 대통령실에서 뭘 구상하고 있냐면 자치경찰제를 이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입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요, 마을에서 주관해 보면 이게 지금 저기 그 베네수엘라가요,
어떻게 됐냐면 이 정권이 힘을 잃어버리고 정권의 힘을 안 쓰면서 깡패 조직단 18,000개를 조직해서 마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 자치회를 주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마다 자치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내가 중부경찰서에 가서 얘기했더니 아이 목사님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길래 이거 내가 카톡을 보여주면서 봐라. 제주도에서 일어난 거, 강릉에서 지금 싸움 터진 거 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깨우뚱하면서 아 그런 게 있었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짤노릇이라니까 지금은. 이걸 누가 깨우쳐야 되느냐?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자유마을 일으켜야 되고요. 여기 보시죠. 여기 주민평의회 총회가 있잖아요. 우리도요 뭐가 있냐면 주민총회가 있어요. 주민자치회에. 그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샘플이 어디냐? 베네수엘라요. 이거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이 다 시뻘겋게 됐는데 교회가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듯이 그 동성애법이라든지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좀 넘겨주실래? 넘겨주셔봐. 또 넘겨. 자 여기 보면 앞으로 좀 잠깐 가주세요. 얘들이 도봉구에 가서 앞에 좀 보세요. 앞에 하나 더. 야, 여기 보면 뭐냐면 다양한 주민들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주민들. 여러분 제가 자유마을 총재로 됐으니까 마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다양한 주민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적을 두고. 두 번째,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과 그리고 공장에 다니고 있는 종업원들과 근로자들과 회사원. 쉽게 말하면 민노총이 마을을 장악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나 초중고 대학의 교사들과 학생들. 어느 동네는요 학생 몇 살까지가 주민 대표가 되는지 아세요? 8세 8살. 전혀 놀래지를 않네 이 동네는. 여러분 8살짜리가 뭘 안다고 얘를 주민 대표로 세웁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총회를 하려면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이면 100명이 모이면 주민총회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 제일동포들 이런 들이 주민이 돼요. 이렇게 4종류의 다양한 주민들 해가지고 자 넘겨서 보십시오. 지금 이게 도봉구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들이 주민 대표 다 해서 회사원들, 강사들, 마을 활동가들이 동네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도봉구에는 97개의 이상한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저런 게 있나? 교회가 멍청하게 있을 때 세상은 시뻘겋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아 이제 부탁드린다니까 그만할게. 맨 끝으로 한번 저 가보시고 끝낼게요. 1분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과서에 이게 전교조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에서 있었던 일. 지금은 아마 지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들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전원도시로 유명한 데가 어디냐? 딱 이걸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가르쳐요. 평양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무인기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인기. 그 무인기 같은 거 그걸 사면은 복지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사냐고 또 반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사상교육을 전교조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 넘겨 좀 보세요. 쭉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좀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성미산 마을을 모델로 해서 완전히 북한 마을을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을 변화시키고 있는 게 마을운동이에요. 이게 주민자치회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유마을에 뛰어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